7에 10, 2.8이네. 4, 7, 10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서저리를 하시기로 하신 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함께 진료를 해왔던 다른 환자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 원래 계획된 수술이었습니다만은 조금 당겨서 오늘 라이브 서저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자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현재 69세이시고 70세 다 되셨고요.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전치부에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 인사이즈 임플란트에 대해 염증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제가 2006년도에 식립한 케이스였고요. 그때는 본이 나쁘지 않아서 원스테이지로 했다고 좌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본 로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레이저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했지만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현재로서 보면 이렇게 라비얼 진지발 리세션과 함께 피스출라 퍼스트 디스차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증 치료에 들어간 지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환자분도 이제는 새로 완전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페일링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다시피 많은 경우에 상악 전치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비아 쪽에 본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GBR이나 커넥티브 티슈를 해서도 사실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라비알 본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좀 처치가 필요할 것이고 진지발 리세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겠죠. 오늘 갑자기 환자가 바뀌어서 좀 혼돈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라이브 서저리라는 것이 항상 이런 경우의 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락을 해주신 우리 환자분께 감사드리고 금방 라이브 서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완전히 가까이 당겨주시고, 이렇게 아니 위에 켜야 돼. 이렇게. 너무 그러지.
스키홀하고 엑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넓게 가는 게 좋겠죠. 섹션 에어 한번 써주시고 이쪽으로 약간만 더 주시고요. 조금 덜 열렸네요. 조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두세요. 멀리 갖고 가지 말고. 예전에는 이게 실리콘이 아니라 저걸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스타퍼를 쓰고 있어가지고 한번 고정되면 빼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 정도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앵글이 본을 따라서 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로스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고. 왼쪽은 헥스가 인게이지 됐는데 오른쪽은 아직도 헥스가
드라이브 하나 더 줄래요? 이쪽도 드라이브 주세요. 이 두 개 다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개씩 동시에 돌려가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긴 걸로 이쪽으로 리트랙션 해볼까요? 이쪽으로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천천히 양쪽을 같이 돌리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한쪽만 빠지면 이 스크루가 틸팅이 돼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리무브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오늘은 비교적 쉽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이리게이션. 자, 물입니다. 고루 천천히. 이제 리세션 된 양을 보고 나렐 쪽에 진지바, 얇은 진지바의 건강도를 보면 사실은 이거 커넥티브 티슈만 할까? 그러면 에피세리움을 가진 커넥티브 티슈를 할까 하면 에피세리움을 가지는 커넥티브 티슈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맥가이버의 픽처 리무버 키트이죠. 또 렌치가 잘 망가져서 렌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트랙션 천천히. 맥가이버 키트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빠졌고요. 또 이쪽에 하악에서는 한 5mm 정도만 본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상악은 뭐 어지간하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픽처를 쉽게 제거하면 그 다음 수술이 훨씬 더 쉬워지죠. 좋습니다. 오케이. 한개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이리게이션. CT상에서 보면 여기 라벨 쪽에 본이 없습니다. 거의 에이펙스까지. 자, 물입니다. 이제는 CTG를 생각해서 베이스를 조금 넓게 디자인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인젝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오케이, 됐습니다.
이 안에 그라인신 티슈가 있다고 보면 되게 링구알 쪽으로 블레이드 색을 놓줄래요? 약간 링구알 보다를 따라서 변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지금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이식은 안 해도 됩니까? 아, 이식 할 겁니다. 제가 하면서 뼈도 만들고 잇몸도 만들고 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이 약간 눌립니다. 아시고. 야벨 쪽에, 링괄 쪽에 있는 그란슈인 티슈까지 소켓을 통해서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세이브 해야지. 이렇게 스푼 하듯이.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다시 인시전. 이쪽은 옛날에 봉그랩 했던 것처럼 남아있고요. 추천하겠습니다. 다행히 센트럴 인사이즈 쪽의 높이가 좋아서 이것이 진지발을 유지시켜 주겠죠.
베리오 큐레 스트레이트 준비. 샤프닝 스톤, 샤프닝 스톤 주시고, 자, 리트랙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딱 당기고, 오케이. 본 디팩이 많죠. 거의 10mm 정도. 약간만 더 아시고, 옆으로 약간만 더 갈까요? 네, 그대로 좋습니다. 앞쪽에서. 살짝 담을 계시나요? 체어 사이드에서 간단한 샤프닝은 언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진지바 레벨은 이 3번의 메잘 이 두 개에서 레벨이 유지되겠죠. 이쪽에 감정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라벨 쪽으로도 리세션도 없을 겁니다. 이제 픽처 남아있는 부분은 한 7mm 정도예요. 디펙 사이즈는 10mm 정도 돼요. 자, 딜링하고 이런 경우에 아리가 아주 딱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물이랑 진동 간팔라탈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자, 그대로. 조금 진동이 나옵니다. 간팔라탈 월이 어디 있을까요? 볼까요? 엑시스. 자, 볼까요? 자, 이게 팔라탈 엑시스가 되겠죠? 여기도. 여기가 팔라탈의 본의 엑시스입니다. 그죠? 본이 베이스가 두꺼워서 굳이 여기 다 안 따라가도 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8에 4.0에 70, 그러니까 7mm는 보내, 나머지는 7mm 커프, 그러니까 17mm 드릴링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딘지바로부터 보자, 어디가 17이죠? 제일 위에 것이 두 번째, 여기가 17mm. 똑같이, 그렇죠? 바꿔주시고요. 됐습니다. 빼주시고 빼주시고 다시 바꿔주시고요. 각도도 괜찮은 것 같고 본 덴시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제 농의 시스템 K9을 보고 드릴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요? 3.3? (3.6) ISQ 좀 주세요. 잡아주시고 카메라 주시고 드릴 뎁스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K9의 진지반 마진에서 한 3mm 하방이 픽처의 탑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됐고요. 3.6 이죠? 주세요. 픽처 주세요. 3.6mm까지 드릴링을 하고요. 4mm가 들어갑니다. 나사는 7, 머신드 커프가 10, 전체 길이가 17mm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오케이. 저쪽도.
17. 17? 예, 이게 3.6 하도 이쪽에 본이 아주 단단하진 않군요. 여기서 보면 거의 45뉴턴까지 나와요. 40뉴턴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35뉴턴, 35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35. 오케이. 자, 자, 이쪽 앞에서 크게 하시고요. 자, 임플란트는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리무버 드라이버 줘볼래요? 큐트에 있죠. 리무버 드라이버는 그냥 계속 카운트 클럭와이즈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분리돼 나오죠. 됐습니다. 자, ISQ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게 RE 시스템용 RE용 ISQ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그럼 7밖에 안 나와요? 네, 이게 커프가 길어가지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ISQ보다 한 10 정도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합시다. 반대쪽도 한 번 더 돼. 응? 야 44? 그러니까 한 50, 6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템포럴 실린더 주실래요? 여기도 어차피 95가 다 받쳐주니까 전집에 로딩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럴은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포럴 실린더하고 여기 어쩌면 이 프리즌즈바 그랩트, 커넥티브 티슈 그랩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그래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파인 시저 좀 주시고요. 못 찾았어? 다물어 볼게요. 살짝 담으세요. 같은 게 아니야.
이거 있어요? 마찬가지인데. 뭐요?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재료가 달라요. 같은 걸로 재료가 달라요. 네, 아시고 아시고 이거는 피크고요. 네, 주세요. 땡큐. 이거 아닌데요? 아, 이거는 POM입니다. 응? 본은 본 매트릭스. 자, 이렇게 이걸 준비하고 이제 오셀 인테그레 존 오브 인테그레이션 됐고요. 이쪽도 더 리트렉션. 자, 존 오브 컨트롤리제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입한 시트 스위치를 빼고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고요. 이게 그냥 커넥티브 티슈만 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본 매트릭스 1인데요. 참, 이 신세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쪽도. 주세요. 더 할까요?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이 디펙 때문에 진지발 꺼지는 거 막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은 O6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자, 놔두시고 오른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크게 하시고 일단 안쪽에 플라탈에서 약간 잇몸을 약간 가져와야 됩니다. 블레이드 새 걸로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입을 크게 하시고. 아주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다이섹션 하고 그다음에 다시 커넥티브 티슈를 가져옵니다. 아주 두껍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거 뭐 풀 시퀀스로 하지 말고 파샬로 해보죠. 섹션 맞네. 아,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네요. 항상 커넥티브 티슈 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좋은데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팔레트는 브리딩을 줄이기 위해서 슈츠부터 먼저 하고 그래프 할게요. 그건 앞에 하고 하겠습니다. 좀 당겨 놓고요. 아, 여기요? 오케이, 이 정도만 해놓으면 브리딩은 더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핀셋. 쪽은 뭐 그렇게 그랬다가 자, 이제 전체로 할게요. 리트랙션 하고 이게 사실 어떤 멤브레인과 관계없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파티클레이트 본 이거 잡아주면 자꾸 돌아다니니까 일단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는 겁니다. 꼭 지금 컨토 리젠신이기 때문에 본 리제너레이션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커넥티브 티슈 절반만 갖고 이 블레이드 줄래요? 양쪽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충분하진 않지만 이 정도씩.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교체할게요. 먼저 우선 돌려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맞은 쪽에만 살짝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돌려놓고 우선 버터용입니다. 이대로. 자,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놔두고요. 자, 발비제로 줄래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선 당연히 센터부터 잡아야겠죠. 조금 릴리징이 있어야겠습니다. 블레이드 새로 줄래요? 아, 해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쪽으로. 아파요?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CT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양은 작지만 이만한 마지노 진지바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앞쪽에 잡아줄래요? 여기. 요거,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꾹꾹꾹.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아서 아파요? 조금만 요것만 하고 조금 더 같이 해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놔도 될 거예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돌려서 일단 컷하고, 내가 돌릴게. 여기 있어요. 인젝션 조금 더 할게요. 좀 불편하시니까. 마취 주사입니다. 예. 마취 다 하고 있어요. 됐고요. 저기 안 됐고, 저기도 한번 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이제 꿰매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다 했어요. 길게. 이쪽이 부족해요. 릴리징 블레이드 여기 있다. 길게.
너무 당기지 말고. 실컷 하나 더 주시고 왼쪽으로. 실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쪽으로. 커넥티비티 풀렸어요. 실체. 그대로. 힘드시죠? 거의 다 됐어요. 예쁘게 꼼꼼하게 봉합을 해야지 또 잘 나무니까 제가 신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시 실컷 주시고요.
이쪽에도. 오케이, 이제 버티컬 인시전만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버티컬 인시전 그대로. 이쪽으로 그대로. 좀 이따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 쉘 한번 볼까요? 끝. 오케이. 전지바도 많이 두꺼워졌고 이대로 힐링만 되면 되겠습니다. 아파요? 네. 다 여기서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할게요. 네, 네, 오른쪽에 여기가 왜 아프지? 의아야. 맞아요. 지금은 우리 할 때가 됐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Q&A 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자, 리트렉션 하고 어머니 아예 보세요. 그대로 이쪽으로. 아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네, 오늘 갑자기 환자분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로 재밌는 케이스였죠. 우선 아직 템포러리가 다 안 돼가지고 마무리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질문을 답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크루홀 탐색을 위해서 삭제하다가 헥사가 뭉개진 경우에 스크루를 제거하는 툴이 있으신지요?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스크루의 헥사는 되게 작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패스가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픽스처가 있고 어버트먼트가 있고 스크루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루의 헥사가 무너지면 드라이브가 인게이지 되지 않으니까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사실 이게 맥가이버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했던 픽처 솔루션, 정말 이것은 무조건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 솔루션이 있고 또 스크루 솔루션이 있습니다. 헥사 스크루가 망가진 경우에 쓸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곧 아마 여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아마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고요. 헥사는 값지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여튼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한번 망가지면 수리는 할 수 있지만 시간 많이 걸리고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툴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픽처보다는 좀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실패 가능성이 좀 증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대개는요 염증 조직에 의해서 그렇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느낌은요 보온입니다. 보온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게 컴프레시브 네크로시스로 인해서 보온 픽처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방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보온이 아직 헬스하지 않죠. 다음 픽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좀 더 크거나 또 더 고정을 세게 잡는 이런 픽처가 들어가게 되면 또 네크로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온이 힐링이 다음 픽처를 받아들일 정도의 힐링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깥에 외부에 있는 염증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그라뉴레이션만 깨끗하게 해내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소독이라는 것은 역시 똑같겠죠. 그 디그라뉴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온을 소독할 수는 없죠. 보온은 건강한 상태가 될 때 그래야지 다시 다음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볼 때는 보온의 컨디션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드릴링을 잘못해가지고 오버히팅이 됐다. 이러면 저는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렸다. 왜냐면 그 밑에 그 메로 스페이스까지 염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큐레서로 긁어낸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치하고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벌써 오래된 환자의 임플란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픽처, 아래쪽에 있는 배잘본에서 픽세이션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픽처 제거할 때 쓰는 큰 라쳇, 이거 말씀이죠? 이거 되게 큰 거, 정말 큰 거거든요. 저도, 픽처는 맥가이브의 픽처 솔루션 정말 잘 되는데, 힘을 좀 주다 보면, 라쳇 렌치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걸 만들었는데요. 벌써 솔드아웃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쯤 뒤에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 맥가이버 키트와 함께 아주 좋은 픽처 제거할 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악에서는. 그 다음에 오늘 임플란트 제거 키트는 뭔가요? 하악에서 오늘 사용하신 키트로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까 키트 보여드렸죠? 맥가이버 키트이고요. 하악은 워낙에 본이 단단해가지고 한 5mm 정도만 픽처가 본에 인게이지 되어 있어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트랩파인으로 조금 내려버립니다. 끝까지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트랩파인으로
그 남아있는 본의 한 절반 정도 살짝 이렇게 트래핑 한 다음에 하면 붙어있는 힘이 적어서 되겠죠. 트래파인을 쓰기가 곤란하시면 그냥 보로 하셔도 됩니다. 서지컬 보로 약간만 이렇게 살짝 그 주변 본을 살짝 삭제해버리고 이 맥가이버 키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레처렌치 쓰다 보면 기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 홀이 순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 앵글 더부텀을 써서 SCRP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세멘테이션 하는가요? 이거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06년도 했으니까 벌써 17년 된 케이스라서 거의 그 당시에는 다른 뭐 어버트먼트 옵션도 없고요. 골드 어버트먼트를 해가지고 골드 캐스팅 해가지고 앵글 어버트먼트 만들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들고 그 위에 시멘테이션 주로 했었죠. 지금은 어버트먼트 옵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시멘테이션이나 그러면 스크루 타입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큰 기공소에서는 커스텀 어버트먼트에다가 스크루 홀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크루 리테인더 타입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드시고 링괄 쪽이나 또는 오클루전 쪽에 싱글룸 쪽에 스크루 홀을 내달라고 하시면 스크루 리테인더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21번에 식립해서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나은지요? 네. 저도 좀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에 본이 튼튼하니까 그렇게 하고 뒤쪽을 세이브 하는 것이 그냥 형태만 잡아주는 것이 픽처 입장에서부터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그냥 그대로 쓰려고 했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강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 임플란트에서 크라운 루트 레이쇼는 어차피 교합 부분에 큰 힘이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추후 깊은 치준항이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이 아리 임플란트 제가 원래 열심히 강의하러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포켓이 생기지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벌써 2년 반 거의 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포켓 형성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프루브를 세게 찌르면 뼈가 아니니까 뭐 쏙 이제 방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엑스데이트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호리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서 이렇게 이것을 진지발을 잡아준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인데요. 좀 더 깊은 긴 이제 팔로업이 있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포를 하기 전에 식립반 임플란트 주변에 희석한 합성골이 그대로 남아 있던데요.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합성골은 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되겠죠. 본에 가까운 쪽은 본이 합성골이 되겠지만 전체가 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컨투어만 잡아준다. 소켓에 컨투어만 잡아준다. 이런 의미로 했는 건데 그러다 염증이 생기니까 도리어 다 떨어져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것은 합성골이 아니라 아마 뭐 보바인 본이나 뭐 지노그래프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오토지너스라든지 알로그래프트는 벌써 다 흡수되고 없어졌을 거니까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그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겠죠. 통상적인 골 이식 후에 임플란트 식립과 아리 임플란트의 사용의 예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듯이 본 리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임플란트를 쓰는 거, 통상적인 임플란트 쓰는 거 하고 지금처럼 바로 아리로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하는 것 괜찮겠죠. 우리가 늘 뭐 지금까지 저 같으면 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 정도의 디팩에 본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음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도 건강하게 되려면 아마 1년은 걸릴 겁니다. 본 그래프트 하고 6개월은 최소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소프티슈 다시 키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케이스라면 아마도 한 8주, 한 10주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이제 두 번째 템포러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안정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간단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수술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난다. 근데 이제 앞에서 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포켓이 된다든지 또 진지바 리세션이 또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옛날 컨셉으로 그냥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벽을 조금씩 깨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뭐 저도 뭐 아주 뭐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하진 않는데 조금씩 하나씩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만큼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리 임플란트는 매직 커버 부분에 오세오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 크라운 루트 관점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데요.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나요? 네, CR 레이쇼는 결국은 교합력하고 연계되어 있겠죠. 우리가 1대1 또는 크라운 2, 임플란트 1, 2대1까지는 뭐 받아준다 이렇게 하지만 브릿지를 하게 되면 뭐 3대1이나 어떤 경우에는 4대1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교합 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라인딩이 되는 가이드 되는 그런 컨셉은 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전치부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교합은 옆에 K9에서 다 잡아줄 거니까 인사이즈 컨택만 가볍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으면 4대1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대1 정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센트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고리식을 같이 하는 케이스군요. 이 고리식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치가 꺼져 있으니까 그 진지바 컨토를 잡아주기 위해 한 것이지 앞에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세틱 본이 완전하게 본으로 된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크라운 루트 레이쇼, 네,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인사이저 가이던스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결국 교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아리를 도입하여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전치부는 되도록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 해주려는 편인데요.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경우 기성 어버트먼트 힐링 캡을 이용해서 템포러리 크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성 어버트먼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링 캡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성 어버트먼트 위에다가 바로 템포러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ISQ 수치가 적절히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당일 수복해 주는지요? 저는 오늘 보신 것처럼 그냥 템포러리 실린더를 주로 플라스틱 템포러리 진저 쓰고 우선 그냥 일단은 진지바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니까 그 진지바 안정될 때까지는 이 플라스틱 템포러리 실린더로 이렇게 PMMA 템포러리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진지바가 힐링되면 보통은 한 10주, 12주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다시 한번 템포러리를 이렇게 넣어드리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진지바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equity, justice 부분 아리 임플란트 사용과 기존 인터널 타입 픽처 간의 긴 어버트먼트 사용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만은 아리 임플란트는 진지바의 포켓 정션 에피세리움이 다운 그로스 되지 않을 장치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정션 에피세리움이 다운 그로스 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하고 긴 어버트먼트 연결하면 그건 완전 뭐 신더 서피스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션 에피세리움이 쭉 마이그레이션해서 딥 바켓이 형성될 겁니다. 물론 뭐 진지바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포켓이 프루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조직학적으로 보면 거의 100% 정신 에피세리움이 내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신 에피세리움의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아리 임플란트의 어떤
핵심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물 실험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조직학적 소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CT 하비스트 할 때 골막과 결체 조직 사이에서도 절개를 해서 떼어내신 건가요? 네,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렇게 제가 팔라탈 쪽으로 인시전 넣었잖아요. 그래서 라비알 쪽에 그 소켓에 있는 그라니션 티슈까지 다 라비알 쪽에 붙여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라비알 쪽에 진지바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풀 티크니스로 떼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가운데 있는 커넥티브 티슈만 살짝 이렇게 떼냈습니다. 떼낼 때 좀 후회했습니다. 그냥 풀 티크니스로 뗄 걸. 그게 더 티크니스도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도너 사이트는 그래도 조금은 더 힐링이 빠르겠죠. 그리고 아리 식립시 고정이 나온다면 딥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시 템포럴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딥바이트는 다소 리스키하겠죠. 그래서 컨택이 되게 하면 안 되죠. 뭐 나중에 파이널 보천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냥 안티리어 가이던스 할 때 어떤 이렇게 자르는 인시전 하는 테크닉 그 기능 정도까지만 들어가지 안티리어가 가이던스가 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이 가이드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딥바이트인 경우에 진짜 어르신들은 되게 많죠. 하악이 이렇게 올라와서 딥바이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적극적으로 교정을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튜브 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는 뭐 우리 투명 교정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밑으로 인트루전 좀 시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파이널 보첨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상악 전치부가 망가지지만 사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악 전치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악이 이렇게 익스트루전 되어 있는 경우를 두고 어떤 보철을 해도 어떤 형태의 임플란트를 해도 사실은 그 안정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론5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였나요? 오론5 환자분이요.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갑자기 캔슬을 하셨어요.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좀 다음 스케줄이 잡히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체 조직 채취는 무슨 어린아이 호주머니 사탕 꺼내듯이 쉽게 하는 모습을 오늘도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요 인시전 넣을 때 이 블레이드의 각도를 이렇게 그냥 호리존탈을 갖고 가면요 툭 찢어져 버립니다. 블레이드의 팁은요 약간 안쪽으로, 그러니까 에피세리움 쪽이 아니고 커넥티브 쪽으로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바깥쪽에 에피세리얼 플랩이 터지지 않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손잡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그냥 정말 어린애 주머니에 있는 사탕 꺼내듯이 커넥티브 티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연이 너무 얇은 경우에 임플란트 트랜스뮤코자 부분의 잇몸 증가를 위해서 오식스 볼륨맥스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저는 가급적이면 커넥티브 티슈 안 가져오고 오식스 볼륨맥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지바의 건강도가 많이 약하잖아요. 진지바가 건강할 때는 얇아도 오식스 볼륨맥스 쓰면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오식스 볼륨맥스를 쓰면 이 블러드 스플라이 때문에 도리어 다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식스 볼륨맥스보다는 차라리 그냥 두든지 아니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질문은요, 봉투법으로 커넥티브 티슈 채취하는 건가요? 네, 그냥 우리 트라페조이달 이게 3번의 인시전을 넣고 떼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그냥 싱글 인시전하고 바로 이렇게 엔벨롭 테크닉, 봉투법이라는 것이 엔벨롭 테크닉이죠. 커넥티브 티슈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힐링도 훨씬 빠르고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하비스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시전은 픽처 식립 위치가 아닌 구개척으로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자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켓에 라비알 쪽에 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픽처 주변에도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운데 이렇게 리치 클래스터로 인시전 하게 되면 양쪽 그라듀에이션 티슈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켓의 링괄 팔라탈 보더를 따라서 그래 팔라탈 소켓의 팔라탈 보다 그러니까 지금 픽처를 제거하고 나면 그 소켓이 있겠죠. 소켓 월에 팔라탈 쪽을 따라서 인시전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라듀에이션 티슈를 전부 다 라비알 쪽으로 붙여서 플랩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을 리제너레이션 할 때는 좀 불리할지 몰라도 좀 잘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그냥 컨토리제이션 하는 데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인시전이라는 것은 소켓에 있는 그라듀에이션 티슈를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접골이 건전한 것 같은데 픽처 협측 노출되게 심고 협측 지비할 골재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컨벤셔널 웨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많이 걸리고요. 뭐 옆으로 오늘은 뭐 1번 있어 그 위치가 보니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케이스가 1번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컨벤셔널 한 방법,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첫 번째 우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의 간편함을 위해서 아리를 적용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도 짧고 한 번의 수술로서 거의 그동안 제가 3번, 4번 했던 수술이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고 기간도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고 또 예후도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리식 아니고요. 컨토리제이션입니다. 제가 여기다 뼈를 만들려고 했으면 오토제너스 본을 쓰든지 반드시 알로그래프트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지바 컨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본그래프트가 아니라 컨토리제이션이다. 그리고 멤브레인은 어떤 멤브레인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손에 익은 거 쓰는데요. 그냥 파티클이 떨어져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컨셉이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루로 멤브레인을 고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멤브레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티슈와 금방 안착이 안 되는 경우는 스크루로 고정시키는 게 좋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붙죠. 본에 그냥 티슈에 탁 달라붙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멤브레인을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케이스랑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멘탈 포라멘 주위에 감장 절개할 때 선호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포라멘을 주위를 있을 때 릴리징 인시전 하기가 곤란하죠. 그때서 이 릴리징 인시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멘탈 포라멘을 우리 전기선 안에 구리가 들어있죠. 그걸 벗기듯이 그 쉬스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릴리징 되는 게 아니라 멘탈 포라멘을 쫙 당겨내고 그 쉬스 안에 이게 전체가 너브가 아니죠. 그 안에 아테리도 들어있고 베인도 들어있고 너브도 들어있고 이게 쉬스에 쌓여 있습니다. 이 쉬스를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릴리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말로만 하기는 조금 좀 그래서 다음 기회가 혹시 되면 한번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너블 포지션 하는 그런 텍스트북에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R과 소프티슈 GBR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스테이지 어프로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GBR이 아니거든요. 이 GBR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트리키합니다만은 GBR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이다. 이 컨셉이 아직 제가 중국에 가서 설명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아마 제가 중국 가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지바 부위는 모신드 서피스입니까? 어떻게 아리 임플란트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모신드 서피스인데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국에서 아리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그 전에 가서 미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T 추후에 CT 쪽 나트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커넥티브 티슈 쪽이에요. 그러니까 CT 수치할 때 이제 벨이 묻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제거하나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나일론의 장점이죠. 묻혀 있어도 아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대부분은 커스텀 오버트먼트 할 때 보면 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떼내면 됩니다. 오늘 질문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다음에 플랩은 본 멤브레인 위에 위치하는 거 아닌가요? 플랩이 본 파티클과 접촉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GBR을 할 때를 이제 다시 상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멤브레인 위에 그러니까 멤브레인 위에 진지바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본 파티클하고 바로 이렇게 멤브레인 안 하고 본 파티클하고 바로 접촉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신세틱이잖아요. 신세틱이고 본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컨트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 파티클들이, 본 파티클들이 소프티슈 속으로 이렇게 엠베딩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질치 부위에 조직이 남아 보이는데 따로 티닝 같은 처치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원래 있던 대로입니다. 거기에 일부러 또 티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직이 거기 높이가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라테랄 인사이즈의 진제바 레벨이 잘 유지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러 티닝 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진짜 파이널 보충물이 들어갈 쯤 해서 보고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하면 그때 약간의 트리밍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재건에서 있는 동종 진피, 이종 진피를 구강내에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알로덤이라든지 또 지노덤을 쓰는 경우에, 근데 저도 옛날에는 많이 좀 써봤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건 속 좋지는 않고요. 특히 지금처럼 리시피언 사이트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오토지너스 커넥티브 티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리시피언 사이트가 건강한 상태라면 이런 재료도 괜찮습니다. 3번의 근중 부위의 소프티슈 GBR도 고려해야 되나요? 3번이 K9 쪽에 아마 진지바 리세션 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걸 생각할 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다시 또 질문 들으시는데, 이 라지 토크 렌치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 뒤에 나갈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하도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금방 나가버렸고,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쯤 뒤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은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허멜로이 브리즈라는 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11번, 21번에 식립하면 되지 왜 그대로 그 디펙이 있는데 했냐, 이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 위치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캔딜레버 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11번, 21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바뀌었지만 다시 건강해지셔서 그 케이스도 다시 라이브 서지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